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장중 2,000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전날보다 8.15포인트 오른 2,000.13포인트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다가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에 인해서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엿새째 이어진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현재 전날보다 4.51포인트 오른 1,997.3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전격 회동하며 정부와 한은 간의 정책 공조가 강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수장이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양측 간의 정책 조율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국내 총생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한국의 가계, 기업, 정부의 빚은 전체 경제 규모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자금 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 민간기업, 일반 정부의 부채 총액은 3,783조 9천억 원으로 이에 따라 새 기준으로 집계된 지난해 명목 국내 총생산에 대한 부채 총액 비율도 264.9%에 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에서 1990포인트 안착에 성공한 코스피 오늘장에서는 2,000선을 터치하면서 기분 좋게 장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3포인트가량 밀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997포인트대에서 횡보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코스닥 선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1%대 강세 기조 이어나가면서 시총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57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달러원 환율은 엿새째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잠시 후에 외환 동향 체크해 보시면서 확인해 넘어가 보시고요. 먼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가 꼽아주신 현 시장 키포인트 3가지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에는 53.2에서 53.7로 소폭 개선된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이 금리 불안이 진정이 되면서 고성장수에 관심이 재부각되고 있다는 키워드 두 번째 짚어주셨고, 마지막 키워드로는 GM 리콜 사태, 이 자동차 업종의 반사 이익 여부가 세 번째 키워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신승용 대표 만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제조업 지표들이 날씨가 풀리면서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화답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국내 시장까지 동조화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어쨌든 불안감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 일단은 긍정적인 그림, 모습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의 안정화에 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이제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가장 큰 요소, 뭐니 해도 지난 월요일 저녁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옐런 의장의 한 컨퍼런스에서의 금리에 대한 초저금리의 한동안에 어떤 유지하겠다는 그런 기조유지 발언,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옐런 FOMC 회의 직후 옐런 의장이 얘기한 금리 조기 인상 발언 부분, 조금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고성장주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이 됐다가 다시 지난 월요일을 필두로 해서 월요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시장 내 고성장주에 대한 회의론 불식시켰다. 지금 현재 재차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시장까지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고성장주에 대한 커플링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전체적인 투자 심리의 상황은 중국향 어떤 그 큰 그림 속에서의 경기 민감주보다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에 대한 스토리가 가능한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현재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어닝 시즌 다가오는 만큼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고성장주로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현재 현호석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방문인 만큼 좀 금리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쪽으로 돌려봐야겠죠? 네, 이제 지금 현재 시장 가장 큰 핵심 변수 한 가지 딱 꼽으라 그러면요. 우리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시장 다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금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요. 주식 시장 내에서 디레버리징 과정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리레버리징 과정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의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시점이 앞당겨진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대두되게 되면 디레버리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퍼주에 대한 관심,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리레버리징 관계로 이제 그 금리가 최저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된다라는 그런 시장 내 믿음이 존재한다면 다시금 레버리징 시장으로 좀 옮겨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고성장주, 가치주보다는 고성장주 그리고 고퍼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이요 지금 현재 불과 이제 지난 일주일 과정 사이에 지금 바뀌었다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PER 관점에서 PBR 관점으로 변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PER 관점으로 다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지금 맞다라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 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지난 며칠 동안에 그 거래소 시장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지난주 좀 이어지는 듯 해서 보였습니다만은 대형주 일단은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오히려 코스닥 기술주와 바이오 등 게임주들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상대적인 강세가 지금 현재 계속 이틀 연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 금리의 어떤 그 예측성 금리의 변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의 방향성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 읽는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 해석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장에서 장중 2000선을 첫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코스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1%대 강세 기조 나가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은 또 어떻게 짜봐야 될지,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흐름이 좋은데 엔저에 대한 명령력이 생길 건가요? 아니면 아까 키워드로 잠시 짚어주시지만 이 GM 사태에 의한 이 반사 이 기대감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 점도 함께 살펴주시죠. 네, 일단 미국 지난밤에 발표된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지표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나왔고요. 특히나 여기서 가장 지금 고생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GM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GM 리콜 상태. 작년 동안 이제 610만 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리콜을 지금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청문회까지 좀 개최되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적인 불안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놓고서 과연 일본 자동차가 여기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한국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빅3 중에 GM을 제외한 크라이슬러와 이제 포드사가 거꾸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추측도 지금 난무하고 있죠. 중요한 부분은요, GM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은 조금 좀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인 접근 말고는 펀더멘털적인 접근은 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라는 것. 그렇다면 GM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자동차 주식을 분명히 살 텐데요. 여기서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놓고 과연 현대기아차가 여기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도 방금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일본 소비세 인상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렇다면 내수의 부진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구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련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그렇다면 엔화의 약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자동차, 글로벌 시장 내에서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은 그렇게 편안한 경쟁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지금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자동차는 일단 좀 나중에 좀 엔화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좀 접근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좀 우세하게 펀드매니저 사이에는 지금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자동차를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GM의 리콜 상황,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자동차 그림 새롭게 개편될 가능성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M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이 새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이 국내 증시 자동차주의 접근 방법까지 오늘 장에서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외환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6거래일 연속 원화 강세에 기존되어 현재 환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6거래일째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이 하락한 1,056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이후 1,056원 20전과 1,058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56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어제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위험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등 전형적인 위험 선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역시 어제 발표되었는데요. 유럽 제조업 지표의 경우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제조업의 확장을 나타내는 50을 넘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위험 선호도 상승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중국의 경우는 HSBC PMI 지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중국 정부의 공식 PMI 지수가 반대로 소폭의 호조를 보이는 등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원의 분위기는 1,050원대 중반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급 요인이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1,050원대라는 레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달러 원의 하락세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050원대 중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여지를 더 높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좀 반등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시다시피요. 달러는 어느덧 1,050원대 중반대까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대외적인 변수를 보면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 달러원 수준이 그 저가 매수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등의 변수를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변수는 유로화의 조정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 유로화 강세는 유럽 경제 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 강세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명할 경우에 유로화가 하락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가 달러 원에게는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 위험 선호도 상승에 따른 위험통화 강세보다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작에 따른 달러와 강세로 반응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는데요. 이에 앞서서 3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에서 서비스업 내 고용지수가 호조를 보일 경우 미 월간 고용지표에 대한 호조가 예상이 되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다른 변수는 어제 위험 선호도가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차익 실현성 조정을 보였던 호주 달러인데요. 이 시간 현재도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지속하는데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호주 달러와 원화 사이의 상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만 호주 달러의 조정이 깊어질 경우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여구의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달러원의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원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체된 움직임 속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접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 얘기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록 쪽에서 미국 주식이 현재 비싸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비싼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 주식이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은 비쌀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 이후 2014년까지 기본적인 주가 수익비를 보면 현재 가치 대비로 계산했을 때 지금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 시점과 지금이 많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금리가 지금 거의 제로 금리에다가 5년 동안 시장에다 돈을 얼마나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주가가 높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꼭 주가 수익비율을 대로 주가가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퍼가 50배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본다면 사실은 상당히 좀 미국 주가가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은 미국이 버블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주가를 본다. 그러면 사실 비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땐 미국은 아마도 마지막 버블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면 지금 주가가 오히려 제가 볼 땐 더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요 근래 금값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값이 내려온다는 것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선호가 더 커지고 있다는 심리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인도라든가 중국의 어떤 금 소비가 그냥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마지막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베팅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는 어떤 데이터의 가치를 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과거적으로 좀 본다면 현재 지수대가 좀 높아 보여서 비싸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버블이 한 번 더 온다면 오히려 쌀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 버블이 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는 미국 시장 주가는 버블이 올 거라는 생각을 거의 확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금리 인상 시점에 실제로 금리를 인상할 거다 할 그 얘기가 나올 때부터 주가는 뛰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지수가 그진금리가 5%에서 5.25 갈 때도 2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 주가는 IT 버블도 나오고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로 금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시장은 그 당시 5%일 때도 버블이 날 정도면 그게 금리가 쌌기 때문에 더 저리에 주식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로 금리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5% 가도 그때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낮은 가격에 돈을 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는 한 번쯤 버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금리 인상이 아주 가파르게 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겠죠. 그렇다면 결국 주가는 레벨업이 됐다가 다시 레벨 다운이 돼야 되는데 다운됐을 때 그 위치가 현재 정도 지수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지금 본 상황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 한 25% 이상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30%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주가는 제가 볼 때 높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블랙록에서 한국과 일본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일본도 같이 꼽고 있어요. 그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미국이 비싸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싼데 이렇게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본다면 이윤이 잘 나고 또 현금이 많은 나라 기업을 선택하듯이 우리나라 이 국가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현금성 자산, 특히 외환보유고라든가 경산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사실 그 말이 상당히 오랫동안 작년 8월 이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실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혜택을 볼 만한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보고 있고요. 특히 통화정책 중앙은행 총재가 교체되면서 오늘 이제 현원석 장관과의 어떤 조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는 결국 그 현원석 장관의 기재부와의 어떤 공조, 사실 작년에 기재부와 중앙은행과는 이 공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원석 장관이 김무성 총재의 직속 후배예요. 2년 후배였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여건에 이런 상황 왔을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블랙록에서 잘 본 것 같고요.
일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실제로 그 현금성 자산 대비로 주식 비율이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뭐 50%대라면 주식 비율은 뭐 거의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갈 거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상이 되면서 사실 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잘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소비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제가 다시 회복된다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제대로 갈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저버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일본은 지난 한 주 동안 그 과거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주가 급락할 때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한 주 동안 나갔죠. 거의 230억 달러 정도가 시장에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본을 찍은 것은 자기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아마 낸 뉴스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가기 바쁘거든요. 저점에 샀던 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고점에 팔아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요즘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죠. 외국인들이 귀환하는 것도 상황이 있는데 북한발 리스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충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북한발의 어떤 그 내성도 가진 것도 있지만 시장의 펀더멘탈이나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외국인들이 그런 뉴스 나오고 뭐 하루에 미사일 20발, 30발 쏘면 바로 털고 나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확 빠지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블랙록 미국의 어떤 비싸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견해인 것 같고, 그러나 제가 볼 땐 추가적 비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일본과 한국은 제가 볼 때 일본은 좀 아닌 것 같다. 일본은 자기들의 물량 터는 과정. 우리나라는 정말 사야 되는 과정. 우리나라 종목들 보시면 요즘 그 대형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이 많이 외국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본다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데 오늘 살짝 2,000선 맛을 봤습니다. 간밤 보고 빠졌는데 언제쯤 돌파할까요? 사실 그 2,000선 간을 봤는데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구경도 못했고요. 네.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뭐 2,000을 찍었더라고, 2,001까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상징적으로 2,000을 갔다 왔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그 투심이 굉장히 좋아졌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재미난 것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피는 과정. 물론 그렇다 해서 뭐 1%, 2% 막 이렇게 주는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꾸준하게 힘을 내면서 가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사실 오늘 조정은 저는 상당히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갭상승으로 하나 출현했기 때문에 갭상승은 매우 중요한 상관없습니다. 종가에 뭐 보합대 갔다 나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갭상승은 없는 게 좋습니다. 랠리에는 갭상승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상황이 2,000포인트를 맛본 것은 상당히 좀 그래도 투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다만 2,000을 가면서 종목들에서의 수익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게 또 2,000을 가도 정말 개미들이 시장에 되돌아올 거냐, 귀환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까웃된거리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현물 매수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이 엿새 동안 우리 시장에서 1조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순매수가 계속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선 돌파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가슴이 좀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증권사에 있지만 증권사하고 이 증권사는 자산 운영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내부 통제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기관들이 굳이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위해서 옵션 만기권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좀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어떤 현물 매도가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수급 구조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그 기관들이 시장에서 재미를 못 보다 보니까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롱숏 펀드를 썼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드렸죠. 이 롱숏 펀드가 사실은 거기에 가입하신 분 입장에서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니까요. 근데 이게 시장을 ඝ아먹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에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내려가는 종목에 공매도를 치는데 아시겠지만 막 초대형주가 7%, 8%, 9% 가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NC소프트 같은 거 9% 가는 거 얼마 전에 뭐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좀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만 제자리를 갖다 놓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을 빠지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서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빨리 시장에 좀 개선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정부의 의지, 특히 중앙은행 총재의 의지와 기재부의 의지가 만약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더 조만간 오셔펀드도 방향성을 바꾸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돼야 우리 지수가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좀 외국인의 귀환을 바랬었는데 이제는 기관의 귀환을 좀 기다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나른한 오후, 이 상암동, 이 서울경제TV가 있는 곳이 상암동인데요. 여기에서 어벤져스 촬영한답니다. 그래서 길을 막아놓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주식 보기 바빠가지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하여튼요, 오늘 시장 외국인들 선물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물에서는 상당히 매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좁혀져야 된다. 좁혀지는 동안에 주가지수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역시 앞으로도 좀 더 행진 가능하다. 또 혹가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2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장중 조정이다. 원래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정이 없고요. 장중이 조정하고 끝나는 이런 장세라는 거죠. 여기에 의미를 두시면은 한결 더 마음이 가벼워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특징주요. 특징주 참 할 만한 종목이 많았었는데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요. 쌍용차 가져왔습니다. 쌍용차. 쌍용차가 오늘 4.9% 강세를 보이면서 9,42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경제TV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 지지난주네요. 예, 우리 저녁에 투맨쇼에서 첫 번째 제가 추천 종목이 바로 쌍용차였어요. 그래서 지금 8,300원에 매수했으니까 한 15% 정도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자동차 하면 전부 다 현대차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현대차 이전에 그 이하에서 굉장히 발빠른 쟁걸음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존재를 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앞으로 모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장주 밑에는요. 대장주가 못 간 데서 그 업종이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굉장히 쟁걸음으로 살아나고 있는 기업들요. 이런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유를 보니까요. 오늘 3월 총 13,232대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13,000대. 우리가 좀 쉽게 와닿는 부분들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전년, 즉 2013년 동월 대비, 3월 대비요. 2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12월 달에 13,000대 넘긴 이후에 지금 3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판매 대수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2월 달에 생산량의 증가폭이요. 23%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쌍용차는요, 부도난 기업, 주인이 7번이나 바뀐 기업, 중국에서 인수했다가 기술만 몽창 빼갔던 가슴 아픈 기업, 쌍용차 노조 사태,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죠. 이 기업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과거의 생각은 잊어라. 과거의 쌍용은 잊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수급 동향 체크를 하면은요, 기관들이요, 벌써 눈치를 챘습니다. 신년 들어서요, 계속적인 매수세가 나왔어요.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쭉 팔았다가, 와장창 샀다가, 다시 와장창 팔았다가, 3월 최근 들어서요, 3월 중순부터는 다시 재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굉장히 센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작년과 올해 초까지 조금 이 주가의 상승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은 이 회계에 대한 부분인데, 회계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고요. 리스크가 하나 사라졌다. 또 하나는요, 쌍용차가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 유럽에서 철수를 했거든요. 2011년에 다시 살짝 스위스로 발을 담가 놨어요. 발을 담가 보니까 의외로 유럽에서요, 굉장히 호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디자인뿐만 아니라 품질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모델 자체도요, 최근에 나오는 뭐 렉스턴 그리고 코란도 C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델로서도 아주 멋있는 모델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디젤 차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건 다음번에 제가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잊혀졌던 쌍용차가 지금은 다시 완벽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대주주가 누구냐면 마힌드라라는 인도의 그룹이죠. 인도의 뭐 현대차 같은 개념인데,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50인의 위인 중에 이 마힌드라 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마인드가 좋아요. 마인드가 좋아서 마인드라. 자, 이 마힌드라의 대주주와요, 쌍용차의 사장의 호흡이 너무 잘 맞습니다. 이 호흡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인데, 대주주가 자꾸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 기업은요, 제대로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꾸려고 대국민 이제 이름을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쌍용차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생산 설비나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될 건데, 이 투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투자를 늘리게 되면 마힌드라의 손을 벌려가지고 마힌드라부터 돈을 받아서 투자를 늘리게 되고, 또 지난번 상하이 자동차의 문제인데 인도에서 다시 마힌드라가 이 기술을 빼갈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쌍용차 사장님의 마인드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는 마힌드라에게 돈을 10원도 빌리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길로 간다. 또한 기술 이전, 기술 빼내가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마힌드라 그룹과 어떻게 체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완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쌍용차에 대한 내부적 기술 절대 마힌드라로 유출될 수가 없게끔 법으로 막아놨고, 그게 마힌드라는 흔쾌히 인정했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쌍용차는 대주주는 마힌드라지만 이 기업은 분명히 굉장히 좋은 마인드와 경영의 어떤 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유럽 판매가 지금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미국 진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미국 진출을 이제 노크를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도 많은 이제 앞으로 설비 투자와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발생할 것 같지만은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마힌드라 그룹하고요, 이제 둘이서 부품도 공유하고 있는, 설비를 공유함으로써 만들어진 첫 번째 신차가 X100입니다. X100가 이제 출시를 하게 될 건데, 출시 후에는요, 지금 마힌드라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수익력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하면 떠오르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가 떠올라요? 전기차가 대부분의 분들은 전부 다 전기차를 떠올리실 겁니다. 중국 하면 전기차가 중국 아니냐? 아닙니다. 중국은요, 바로 디젤의 SUV와 RV 차량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찝차. 이 계열이 중국의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거기는요, 차가 들어가기 힘든 장소가 굉장히 많다. 길이 그렇게 그만큼 좋지가 못해요. 전기차라는 것은 도시 내에서만 왔다 갔다, 오토바이가 뭘로 넘어갔다 전기차로 넘어간 개념이지, 전기차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디젤, SUV, RV가 지금 중국에서의 가장 성장하는, 가장 매력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거든요. 여기 쌍용차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굉장히 큰 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올 한 해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쌍용차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뭐 체어맨 이렇게 떠오르지만, 렉스턴이나 코란도 제일 먼저 많이 떠오르죠. 이 RV나 SUV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이 또 어떤 시즌이 들어왔냐? 캠핑 시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란도 투리스모 같은 거, 이 캠핑 시즌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 지난번 늘 확인해 왔었거든요.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에 따라서 이번 수익도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이 실적 지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쌍용차의 매출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9년에는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서 문 닫은 기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늘어나는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이익은 어느 정도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익을 증가시키는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올해도 정말 쌍용차는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당장 따라가서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자, 오늘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추천한 이후에 벌써 한 15% 가까운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밸류밴드 한번 보실까요? 자, 밸류밴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노란선 딱 중심선까지 왔죠? 네, 저 포인트입니다. 오늘 왜 8,5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9,5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줄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저 중간 밴드에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부분에서 살짝 좀 며칠간 정도는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윗단, 한 단계 윗단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진격한다면 11,000원 이상 가격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따라서 오늘은 추격을 일단은 자제를 하고요. 살짝 다음 주 정도 노려가지고요. 다음 주 초 정도면 한 9,000원대 가격에 다시 살짝 들어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순간적으로 들어오더라도요. 그러면 9,000원대 부근 진입 시에는요. 그때는 한번 사보세요. 사보고요.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올 한 해는요. 쌍용차 현 가격에서 머물 만한 종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특징주 오늘 쌍용차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도 올라가지만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네, 어제 매도 사인 드렸던 하림과 원익 IPS 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을 잘 실현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확실하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시점 2,000포인트 오늘 터치하고 내려왔죠. 자, 그런데 더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순매수 수량 연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기관들은 반대로 좀 매도가 나가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개인과 기관들의 물량을 다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좀 보시되 지금부터 이걸 보셔야 돼요. 기관들이 돌아오면 지수는 더 갈 수 있다는 거. 그 포인트. 그러면 지금부터 기관들이 팔지 않고 매수하는 종목 어떻게 해요?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항상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세요. 종목 상담을 같이 해드릴 겁니다. 자, 013에요. 3366번에 0110번입니다. 지금 보내주셔야지만 빠르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AS에 드릴 테니까요. 잠깐 기다리시고요. 수급 100점 적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죠. 볼까요? 네, LG화학, 삼성증권, 기아차, LG전자, 삼성중공업이 딱 준비됐는데요. 자,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LG화학인데요.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오늘 약간 조금 시가 대비 조정을 받지만 어쨌든 플러스권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요. 화학주건, 조선주건, 철강주건, 이 민감주 볼 때 뭘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가잖아요. 뭘 보라고 말씀드렸죠? 뭘 보라고? 제가 중국 상해지수 같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세계 주요 지수 보자면요. 볼게요.
주요 지수에서 상해가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어디 갔죠? 밑에 좀 내려가면 있나요? 갑자기 좀 안 보이네요. 눈이 어두워서. 네, 어쨌든 간에 좀 이따 살펴봐드리고요. 상해 지수가 지금 살펴보자면,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보자면 2050이네요. 2050포인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상승 쪽으로 2000포인트 바닥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계속 상승 중에 있단 말이에요. 계속 갈 수 있는 포인트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뭐죠? 화학주건, 조선주건, 철강주건 같이 보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LG화학 잘 가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역시나 오늘 약간 쉴지언정 차트 흐름 어떻게 우상향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요런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LG화학이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분위기 나올 겁니다. 대신에 어떤 포인트?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나와주면서 다시 반등을 줄 때, 한 번 튀어 올라갔잖아요. N자형이잖아요. 한 번 더 N자형 나와줄 때, 요런 포인트는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잘 보시고요.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성증권이 레이더망에 걸려서요, 오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현재 매수가입니다. 매수가 부근인데요. 자, 삼성증권 크게 보자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정말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 볼게요. 정말 많이 밀렸어요. 그렇게 지금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쫙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쵸? 아주 그냥 땅굴을 팠어요. 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상승 쪽으로 가파르게 나와줍니다. 일봉으로 다시 갈게요. 자, 일봉으로 가보니까요,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의 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 포착을 해보자면 이런 그림이 나와줍니다. 약간 좀 어느 정도 고점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최근에 이 바닥에서의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자면요. 보세요. 기관들이 엄청난 수급을 동반해주면서 연기금 중심의 투신, 보험 모든 기관들의 매수를 잡아주면서 개인과 외인들의 물량을 싹 끌어가는데 제가 오늘 포인트로 잡은 게 오늘 보니까요. 외국인들이요. 갑자기 매수를 도와줍니다. 62,000주 들어오고요. 기관들이 17만 주 매수를 해줍니다. 전 기간 매수, 기타 원 빼고요. 다 매수가 들어와요. 싸그리 매수, 개인 물량 다 빼간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해주면서 보통 이런 경우 어디까지 가냐면 전에 박스권 부근까지 44,000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수급 좋죠?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수급 상위주였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자,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정말 끝도 모르게 갑니다. 자, 어느새 6만 원 돌파하고 6만 900원까지 갔어요. 6만 1000원까지 가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요. 보세요. 정말 깊게 팠다가 딱 요거 어떤 그래프죠? 여러분 W자 패턴은 정말 좋은 거다라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어디까지 보통 갑니까? 전 고점 영역까지 가죠. 여기가 1차가 65,000원 정도까지는 답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65,000원 라인까지 이 갭을 메울 것이냐? 메울 가능성이 높죠. 대신에 이게 바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가죠? 약간 쉬면서 올라갔다가 또 쉬었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로 가진 않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지금 당장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 고점 라인에 맞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조금 쉬었을 때, 요럴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매수는 좋지만 분명히 조정은 나온다. 일주일이건 2주 뒤건 분명히 조정은 나온다. 그 포인트를 이용하자. 지금은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 요 말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수급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오늘 1.2% 반등 주면서요. 121선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여기 딱 잡힙니다. 잘 반등을 줬죠? 자, 볼게요. 차트를 보자면요. 많이 밀려서요. 이 포인트 정도까지 6만원까지 밀렸던 주가가 바닥 인식으로 해서 반등을 줍니다. 자, 그런데요. 좀 확대를 해보자면은 항상 그랬듯이 121선 라인에 대한 돌파하고 나자마자 한번 꺾였던 적이 1월에 있었어요. 약간 좀 불안하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박스권의 흐름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땡겨와 버리면 여기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니까 물렸던 분들이 그냥 빠져나올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그래도 외인들과 기관이 번갈아 가고 잘 들어와 주면서 개인 물량을 개인 물량을 싸그리 빼주고 있는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오늘 수급 어땠냐면요.
보세요. 외인들이 10만 주, 기관들이 4만 8천 주 매수가 잘 들어와주고 있어요. 좋은 흐름. 조금 더 상승 쪽은 가능해요. 대신에 많이는 못 간다. 많이는 못 간다. 그래서 굳이 요거 먹자고 매수는 하지 말자. 기다려보자.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조선주 볼게요. 자, 삼성중공업이 오늘 튀어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상해지수 봐라. 지표 안 좋으면은 결국 미니 부양책 나올 것이고, 그리고 상해지수가 2000포인트였을 때가 요 포인트인데요. 분명히 상승 쪽으로 갈 것이다. 대신에 제가 뭐 추천드렸습니까? 대우조선내양 추천드려서 지금 잘 먹고 있죠. 여러분 5% 수익 중이에요. 목표가 제가 상향시켰습니다. 이 목표가가 32,500원인데 위로 더 올라간 상태예요. 상향시켜놨습니다. 상향시켜놨다고요. 요까지 보고 있죠, 제가 지금. 그쵸? 네, 어찌됐든 횡보를 거치면서, 횡보나 조정을 거치면서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도요, 대우조선해양 다음으로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제가 보건데, 지금 현재 항상 고점 포인트가 요런 고점 포인트인데,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로 튀어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올라가면서 약간 조정 거치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뭐요? 흐름이 바뀌는 모습. 요렇게 빠지다가 올라가는 그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조정 심하다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주 잘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9567님께서요, 누리텔레콤 주셨습니다. 누리텔레콤. 방송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볼게요. 누리텔레콤입니다.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5,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어제 아니면은 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어제 아니면은 3월 며칠일까요? 한 20일경인데, 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자, 15% 매수하셨고요. 오늘 거래량 터지네요. 제가 이 종목 안 봐서 몰랐는데 좀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이유가 있나요? 뚜렷하게 오늘 이유가 있나요? 딱히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요. 워낙에 이게 시가총액 자체가 650억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종목인데 차트적인 부분으로 봐드릴게요. 어떤 제 느낌이 드냐면요. 자, 주봉인데요. 주봉인데요. 요 포인트 보자마자 딱 느껴지는 게 보세요. 딱 보세요. 자, 바닥 인식으로서 항상 반등을 줬던 포인트가 지금 라인을 긋고 있는 이 포인트입니다. 그쵸? 맞죠? 동의하실 거예요. 여기가 바닥 인식으로 반등을 주는, 아주 크게 반등을 줬던 포인트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5번째까지 왔어요. 그쵸? 그리고 반등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포인트 인식되는 거 평행하게 잡아서 좀 만들어 보자면 요 정도 구간에 잡히네요. 여기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리죠, 요런데. 여기 고점, 윗꼬리 달려주고요. 그쵸? 네, 여기 윗꼬리, 여기도 윗꼬리, 바로 떨어지고, 여기. 자, 그럼 지금부터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만 흔들린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9567님, 매수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약간 조금,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매수는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본다. 이 흐름만 본다면요. 지금부터는 만약에 이게 깨지고 내려간다. 얼마? 5,800원 아래로, 진짜 800원 아래로 깨지고 내려가면요. 5,800원 아래, 여기요. 여기 깨지고 내려가면, 정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부터는 진짜 두 눈을 부릅뜨고 종목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매도 관점으로 꼭 대응하시다가 빠져나오시고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5313님 일진 디스플레이 볼게요. 자, 오늘 좀 밀리네요. 2.8% 정도 밀립니다. 매수가가요, 15,900원이십니다. 다 좋은 종목인 거 압니다. 그쵸? 정말 좋은 종목인 거 알아요. 흐름이 중요한 건데, 이게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에도 좀 보자면, 여기 보세요. 17,000원은 무슨 라인입니까? 나 팔고 싶어 라고 소리치는 라인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바닥 라인으로서 잡혔던 게, 15,000원 포인트였는데, 새롭게 좀 바닥으로 크게 잡혔던 게 이제 13,000원 정도 구간대가 잡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잡혔는데, 지금 포인트에서 보자면요. 이거 수급적인 부분은 뭐, 뻔할 뻔짝 꼬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쵸? 딱 봐도, 요까진 좋았어요. 3월 언제죠? 한 18일 정도까지는 좋았어요. 잠깐 볼게요. 3월 18일 정도까지 볼게요. 3월 18일경까지 보자면, 날짜를 좀 그거 보겠습니다. 여기죠?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이 그래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그때 이후부터 해서는, 여기서 줄을 긋고, 이때 이후부터 해서는 요 위에서 어떻게 되고 있죠? 마땅히 주인이 없는 느낌. 기관들도 많이 팔고 나가고, 외국인들도 팔고 나가고, 주인이 없는 느낌. 그러면은 매수하신 가격이 15,900원이신데 언제 매수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흔들려고 밀렸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조금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주봉 일어났는데요. 한 15,000원 라인이 깨고 내려가면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좀 맞추셔야 되고요.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15,000원 라인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등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하고요. 굳이 지금 오늘 뭐 AS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들고 있는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거 아니고요. 뭐 저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대우조선해양 들고 있고요. 삼성테크윈, 네, 들고 있죠? 네, 이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들고 있고요. 삼천자전거, 일단 KG 인치스 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정기술, 삼성전기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은 2.4%인데, 이거 아시죠? KG 인치스가 20% 비중이라는 거. 그래서 똔똔입니다. 하지만 어제 잘 아시겠지만, 뭐 팔았습니까? 어제 그거 팔았잖아요. 하림이랑 그다음에 원익 IPS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된 거지. 그거 두 개가 15%였어요.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도 잘 갈 겁니다. 오늘 추천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빠르게 한 번 더 추익 실현을 해볼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추천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좀 큰 거 들고 나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들고 나왔습니다. 자,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4분기 실적 좋았죠? 아시죠? 그리고 1분기 실적 기대치 놓고요. 2분기 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렇죠? 해외 모멘텀 때문에 그래요. 수주 모멘텀. 사우디에서 받았잖아요. 또 큰 거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대박 큰 거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매수 패턴 자체가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봉 차트입니다. 2009년에 이렇게 올라갔던 차트가 아주 그냥 요런 말 좀 써볼까요? 작살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작살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는 실마리가 최근에 좀 보이고 있죠.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좀 잡히는데요.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일봉으로 보자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렇게 바닥을 그리고 요거 지금 평행하게 만들어 볼 때 다음 고점 라인은 이 갭을 메울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기관들이 노리고 수급적으로 다시 들어오는구나. 오늘 다시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는구나. 기관 약간 쉴 줄은 외국인이 버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거 다시 수급적인 좋아지면서 수급이 좋아지면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매수가는 종가 매수가 들어갑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 재미가 없었어요. 종가 매수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얼마까지 볼까요? 짧게 봐요. 여러분 많이 안 봅니다. 8만원까지 보고 대응하고요. 손절가는요, 얼마 보겠습니까? 또 짧죠, 굉장히. 제가 7만원 깨면은 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안 나가더라도 공개 방송 때 얘기를 많이 들을 테니까요. 금요일 날 꼭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확실하게 또 수익 내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거래 연속 코스피 상승 기조 이어나가면서 1997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선전이 눈에 띄는데요. 내일장에서도 기대를 해보죠.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